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희 아나운서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연합뉴스 경제TV가 주최하는 인포맥스 어벤져스가 바라본 2023 인포맥스 라이브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회수 2,30만이 낫겠지 싶어서 보면 더 틀리던데 웃자면 돼 이럴 때. 안 하는 게 나아요. 하지 마세요. 6개월간 쉬다 오세요. 그래도 돈 덜 까먹고 가서 여행 다니시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정말 오랜만에 은행에 돈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 같은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은행에도 돈 맡기고 있는데 어떻게 뭘 구체적으로 무엇을 저희가 보면 됩니까, 두 분? 일부 주제가 2023년 신중해야 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요거거든요. 지금 우리 네. 뭐 김영익 교수님하고 강영현 이사 얼굴만 보시면 일부 주제 아시겠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김영익 교수님 절대 비관론자 아니시고요. 강영현 이사도 비관론자 아닙니다. 비관론자는 정권사 직원으로 저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네네. 교수님, 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의 비유는 내년도 어떻게? 내년도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박스권을 보일 테니까요. 저는 뭐 중심축이 2,400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뭐 상하 10% 이 범위 내에서 크게 움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부르지 마시고 업종이나 종목 하시는 분들, 언제나 업종 종목이 중요하지만은 특히 내년에는 주가 지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종목 공부, 업종 공부, 산업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이사님께도 총평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내년 증시 전반적으로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전반?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지금도 종목 장세 많이 이어지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기본적인 베이스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내년 상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크레딧의 문제들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그게 본격화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려면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는 어떻게 피해야 되는가, 어떤 종목을 거르고 들어야 되는가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반토막 났다가 한 반등했잖아요. 조금 한 반등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3분의 1 토막이나 4분의 1 토막 난 다음에 그게 한 마이너스 60% 이렇게 났다가 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못하면 종목들이 또 3분의 1 토막 나는 장이 온다. 그러니까 종목 잘 못 고르면 먹고 못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장세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수는 나스닥은 비싸다. 그 7천을 고수하고 될 때까지 인디안 기우제처럼 그렇게 하겠다. 나스닥은 비싸다. 네, 그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오늘 우리 장이나 지금 유럽 장 초반을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파월이 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뭐 한마디 했다고 갑자기 길길이 뛰었는데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르면 12월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시장이 파월 얘기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세요, 강 이사께서는? 그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잘 못 듣잖아요. 뭐 번역해줘야 듣는 건데 저도 3시 반에 일어나서 알람 맞춰놓고 들었거든요. 네. 오늘따라 되게 파월 발음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자다가 일어났어요. 6시 반에. 그랬는데 파월은 그동안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월 말을 믿진 않아요. 처음부터 연합인포에서 처음에 제가 했던 말도 파월은 분명히 커밍아웃 할 거다. 레토릭 바뀐다. 그게 제 첫 연합인포에 나왔던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아마도 파월이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는 내용 중에 취사 선택하고 싶은 부분만 들은 것 같고 그리고 또 11월 말일이잖아요. 11월 말일이니까 성과급도 좀 받아야 되지, 헤지펀드 북클로징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와서 파월 얘기하는 게 그렇게 호기시한 거 아닌 것 같으니까 들어 올리자 하고 확 들어 올렸는데 그럼 이제 추세 전환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엊그제 한강을 뛰었거든요. 살이 너무 쪄가지고 잠수대교에서 이렇게 한강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바람이 저쪽 63빌딩 쪽에서 잠수대교로 막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나한테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이 까꾸로 흐르는 것 같아. 네, 네.
그러면 서울에 물난리 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밑에 보면 물은 저쪽 서해바다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경제 흐름 자체는 가고 있어요, 그대로. 근데 시장이 가끔 바람 맞아서 까꾸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지만, 네. 예, 강 이사가 적절한 비유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파월하면 물가 금리, 특히 금리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금리 보는 시대는 끝나고 있다. 실물을 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될 오늘 저녁에도 당장 실업수당 청구수, 내일 고용지표 이런 게 발표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또 오늘 수출 발표됐지 않습니까? 뭐 GDP 잠정치 발표됐고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2150, 뭐 30까지 떨어졌을 때는 그런 경제 변수에서 저평가됐기 때문에 주식 비중 좀 늘리십시오. 그런데 오늘 수출입 통계 이런 거 보면은 또 주가가 가대평가형이 단기적으로 들어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그 금리보다는 저는 계속 앞으로 금리는 장기적으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내년 1분기까지 우리가 실물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뭐 장이 금년에 봤던 저점 밑으로 뭐 더 내려간다든지 식의 그런 어떤 부러지는 정도까지는 안 보시는 건가요? 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금액 그다음 유동성 뭐 그렇게 많이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 경제 변수라면 평균이 한 2,420 정도 내년에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위로 벗어나면 주식 비중 좀 줄이고 밑으로 또 많이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 늘리고 그래서 뭐 주가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우리가 종목 공부 예, 저도 요새 종목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저 기업체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요. 가면 그 임원들 분위기 보면 이 기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느끼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기분이 그 분위기가 좋으면은 애널리스트 자료, 분석 자료 보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데 뭐 제가 요새 기업 갔던 회사들 주가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두 분 모두 이제 아까부터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업종 종목 이야기라서 그럼 뭘 눈여겨봐야 해요라는 이야기도 하긴 해야 될 텐데 이런 토크 콘서트의 매력은 뭐니 해도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 네. 우리 어벤져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일부에서 궁금한 건 뭘까 하면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너무 풀린 유동성 때문에 경기 침체와 지수는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연준은 결국 물가 잡기에 실패할 듯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들 가지고 시장을 내다보는 건 많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제가 7천을 보고 밑으로 까꾸러진다고 얘기하는 거는 컨틴전시한 어떤 이벤트들이 나올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멀티플 밸류에이션 상황에서 이게 2100선이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하고 주식시장하고 이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는 걸 잘 봐야 돼요. 리세션은 6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넌펌 페이롤이에요. 고용 잘 됐냐? 그리고 그래서 너 얼마 받는데? 그리고 앞으로 그 고용이 유지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지표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물건을 대는 도매하고 소매를 물어보고 그걸 생산하는 생산 ISM 제조업 지표 이 6가지를 물어보고 그것 중에서 일부가 부러진다. 리세션 아니에요. 다 부러져야 돼. 엔드예요. 그게 교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들을 지금 내다본다라는 건 그걸 맞춰서 점쟁이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주식 사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사야 되느냐. 지금은 생산이 부러지고 있기 때문에 B2B나 이런 것들 안 좋겠죠. 그리고 소비가 부러지기 시작하면 소비와 관련된 것들은 사면 안 되겠죠. 지금은 고용 관련된 지표들은 단기간에 내년 1분기까지 부러질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 돼야 리세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 거란 얘기죠. 제가 지금 내다보는 어떤 그런 시장의 어떤 흐름은 엇박자가 났다라는 거죠. 페드는 뭐 개입을 해가지고 경제를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게 아니고 브레이크도 밟아주고 과속 안 하게 하거나 너무 경기가 호황되거나 너무 침체되지 않도록 돈을 풀고 주고 하는 상황인데 엇박자가 난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는 막 치솟는데 아까 질문하신 요지는 페드가 맘먹으면 이거 잡을 수 있느냐? 100% 잡힙니다. 페드를 물러보시면 안 돼요. 그냥 페드가 돈 그냥 잡아 당기면
경기가 꺼지든 뭐가 되든 물가는 잡힌다. 그런데 원래대로 한다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를 차박차박 올려줬어야 되는데 경기는 이미 피크까지 와서 고용이 완전 고용이 된 상황에서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빨리 후닥닥 감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상황이 온 거고 그 방향에서 딸꾹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다. 그러니까 물가 잡히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물가 때문에 금리 때문에 걱정할 거 아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이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 실물 경제가 부러지는 거를 찾아내야 여기서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낼 자리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세션에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승희 씨 네.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저는 항상 열심히 듣고 이해하려고 하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아유, 100%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셔? 평소에 와가지고는 진짜 막 빡빡 꽂히게 얘기하던 분이 오늘 뭘 이렇게 현학적으로 뭐 비비리 돌려? 편하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노래 듣고 나서 네. 근데 마이크 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요? 아까 저서 앵콜 하려 하대. 네, 너무 촉촉해가지고 막 감정을 놓고 싶지가 않았어요. You can dance, you can jive, having the time of your life. Ooh, see that girl, what's that scene? Digging the dancing queen. 신나게 춤춰봐, 인생은 멋진 거야. 기억해, 넌 정말 최고의 댄싱 퀸. 자, 다 같이 손머리 위로. You can dance, you can shine, having the time of your life. See that girl, what's that scene? 두구두구두구. Digging the dancing queen. 오늘 와주신 분들은 진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애청자분들, 찐팬들. 네, 마음이 완전 열린 상태에서 오셨거든요. 아니 그래서 난 네. 생각보다 약하네. 그러지 말고 네. 이렇게 여쭤볼게. 아까 질문 중에 하나 있었는데 네. 전부 지금 현재 계좌가 마이너스 20 내지 30이래. 종목 따라서는 지금 네이버는 마이너스 50%예요. 50%. 예. 이게 좀 탈출하는 방법 좀 알려달래. 강의사가 한 말씀해 보셔. 이 우째했을까? 아이고 이거 참. 자, 알려드릴게요. 정말 쉬운 방법이 있어요. 푹 담그고 기다리면 돼요. 방법이 없어. 아니 떨어질 때 와서 물어봐야지. 너무 질문을 일찍 하셨잖아요. 떨어지기 전에 와서 물어보셨으면 사지 말라고 했을 텐데 다 떨어져 놓고 깡통 내놓고 무슨 재활 전문 브로커도 아니고 계좌 재생 막 하고 심폐소생술 하고 막 아니 계좌가 마이너스 70% 났는데 어떻게 그걸 살려내요? 그렇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이버 망하냐? 안 망한다. 지배권 대체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럼 카카오톡이 먹은 거랑 네이버랑 먹은 거랑 반대해서 뭐 될 거 아니야? 아니다. 어쨌든 PBR, PER 보고 많이 빠지면 거기서 한번 영혼을 끌어다가 때려박고 만약에 실패해서 더 내리면 기도하시면 돼요. 교회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2, 3년 기다리면 됩니다. 리세션은 길어봐야 4분기예요. 맥시멈 평균적으로. 그리고 그 리세션이 끝나고 나면 부행책이 돌아서기 때문에 다시 올라옵니다. 그 한마디 남은 거에 대해서 제가 고집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3,300부터 2,100선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뷰를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그러면 저는 할 만큼 한 거거든요. 아니 제가 감히 여기 저기 정말 우리 그 교주님에 가까운 교수님이 아니라 교주님에 가까운 분하고 같이 이렇게 할 정도면 되게 용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뷰를 꺾어서 올라간다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그 리세션을 2번 맞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여기서 잘못하면 죽는다. 이제 업종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종목 잘못 들어가면 그냥 플런지가 나오고 회복되는데 5년 걸려요. 닷컴 버블이 끝났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주가를 회복하는데 17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싸지 않아요. 구글, 메타보다 비싸잖아요. 그러면 한국 경제가 부러지지 않으면 얘는 소셜리티가 있으니까 가져갈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한 번 더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영혼을 담아서 태워야죠.
그리고 오케이. 예, 겁 안 먹으셔도 돼요. 대충 다 감 잡았어요. 살아납니다. 예. 대충 감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 뭐 강의사도 우리 저 뭐야 인포맥스 라이브의 그 이승조 대표님하고 별 그게 없네. 표현이 다를 뿐이지. 푹 담그라는 거나 주무세요나. 오케이. 아, 그런데 그런 거예요? 교수님, 저 지금 이제 노래 좀 한다고 나도 가수라고 이제 끄떡거리면서 같이 나왔습니다. 아니, 뭐 이제 아니 요새 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알게 보면 약간 이렇게 업데이트를 그거예요. 제가 알아요. 시장 한 2년 동안 잘 쫓아왔죠. 예. 얘기 딱딱하니까 얘기한 대로 돼 왔죠. 이번에도 뭐 사실 12월까지 반등 나옵니다. 반등 나오면 그때 줄이 서였는데 이제 12월 가서도 더 가면 이제 바보 되는 거고. 예. 그거 가서 이제 꺾이면 역시 갓영현 소리 듣는데 교수님 겪어 보셨잖아요. 저러다가 또 한번 순식간에 갓 영현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저 멘트에 한번 이렇게 교수님이 한번 한번 마이크로 튜닝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저 올바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에이. 아 저도 뭐 대 아내가 뭐 2020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2020년 주식 올랐다고 돈 벌었다고 좋아하고 작년에는 지루하고 올해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럽니다. 꼴도 보기 싫은 주식 그냥 놔둬라. 근데 한번 뭔 종목 가지고 있는지 보자. 40여 개 종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잘못하면 뭐 여기서 크게 손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5개 정도를 한번 줄여보자. 물어봤더니 며칠 지나고 물어봤더니 2개 줄여가지고 38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뭐 지금은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정말 그 종목 간 차별화가 더 심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이승희 아나운서가 유동성이 지금도 맞느냐? 아까 네, 우리 많기는 질문해 많은데 주신 축소되고 있어요. 미국 그 마샬 K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전체 유동성은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유동성의 변화가 있죠. 주식시장을 엿보고 있는 단기 유동성 자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 돈이 어디로 와 버립니까? 은행 예금으로 들어가 버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80년대 후반에 주택 청약 예금 들고요. 은행 예금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요새 은행에서 5% 금리 주니까 정말 오랜만에 은행 예금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 같은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은행에도 돈 맡기고 있는데 좀 이런 시간에 은행으로 돈이 많이 몰려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증시 유동성 자금은 많이 축소되고 있고요. 뭐 제가 단기 유동 부동 자금이라고 그러는데 작년 말에 비해서 올 9월까지 보니까 107조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 돈들이 은행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시 유동성은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요새 저 중국이 뭐 시진핑 물러나라까지 나오는 심상찮은 시위 가운데에도 장은 또 이렇게 좋습니다. 그동안 교수님 좀 뭐 중국장 이렇게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지금 현 시점에 중국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내년 초까지 주식시장 별로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중국도요? 뭐 전부 방향이 같죠. 전부 다 예. 내년 초까지는 안 좋게 본다. 예. 그래서 뭐 그 이후로 뭐 중국은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년 초까지 안 좋으면 어디까지 빠진단 말입니까 또? 뭐 지난 초점까지는 안 빠질 것 같은데요. 지난 저점까지는 안 빠진다. 예. 소장님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지금 판 보고 이제 질문을 떼왔거든요. 네. 떼우니까 이렇게 쓰셨네요. 중국은 지금이 상승 시작인가요? 다시 말해 침체를 이미 지나온 건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교수님께서 해주시려나 마이크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사님께서 해주시려나요? 제가 네네. 중국 그 주식보다는 중국의 ETF 특히 이거 전기차 ETF를 사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상장될 때 10,000원대부터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2만 원 가다가 최근에 보니까 12,000원으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 큰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많이 낮아졌을 때 꾸준히 저는 늘려가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진짜 어렵게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신 분들한테 인포맥스 라이브 가서 하나 건졌다 소리는 들어야 되니까 자 우리 강 이사님 다 유진투자증권의 강영현 이사 보고 찾아온 고객이라 생각하시고 지금 다들 다급하세요. 네, 많이 깨져 있어. 많이 깨져 있어요. 어. 재활 전문 브로커. 잠시만. 자, 심폐소생 전문 브로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자 보고평 전문가로서 네, 해넘기기 전에 어디서 제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어 뭐 좋아 그러면 저 특유의 그걸로 뭐 꽃버섯을 잡아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뭐 좀 요거다 싶은 거 하나만 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이게 딱 답이 없는데 종목들을 제가 솔티를 제 구글 시트로 2,000개를 다 갖고 다녀요. 근데 저는 딱 보는 게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고 그걸로 걸러내면 적을 때는 190개, 180개 나오고 많을 때 23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가지고 맥을 잡아가지고 섹터가 좋으면 막 가요. 근데 지금 5G 섹터 같은 것도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종목들로 보면 나와요. 근데 정부가 예를 들어서 니들 5G 서비스 품질 안 하고 자꾸 돈만 받고 통신사 투자 안 하고 니들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겁을 딱 줬잖아요. 투자 막 나오겠지. 거기서 여기 인빌딩 장비들 건물에 이거 막혀가지고 콘크리트 때문에 이거 안 되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장비 넣는 것들 이런 종목들 보고 그러니까 섹터 전체가 막 좋아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리세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종목별로 보면 알토란 같은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게 핵심인데 거기서 매출액과 이익의 성장이 나오는 종목들만 찾자. 그렇게 하는 거고 반대로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영업이익에 따른 현금 흐름이 안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IR 많이 하거든요. 여의도에 IR 많이 하고 뉴스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되도록이면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럴까? 연말 됐는데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고 휴가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여의도 와서 왜 그래? 내년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증권 시장에 상장한 이유가 뭡니까? 싸게 가져오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CP 발행에 갖고 오려면 10%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역수로 깎고 뒤집어 보면 멀티플 10배 이상 되는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멀티플 50배야. 그러면 50분의 1이니까 2%만 희생하면 내가 돈 갖고 올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반토막 쳐버리면 그래봤자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올려놓고 IR 하고 그래 내일은 꿈이 있고 이거 뭐 성장 나오고 좋지. 근데 시설 투자에 대한 돈이 깡 말랐네. 돈 은행에서 달라했더니 안 주네. 오케이 멀티플 잡고 유상증자. 내년에 가장 위험한 지뢰밭은 유상증자 BWCB 2년 전에 발행한 것들 전부 상한돼서 물량 다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기업이 실적을 못 내고 현금이 없는 애들은 살생부 리스트에 올라갈 겁니다. 내년 3월에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제가 하나 그거 하자면 지금 종목 뒤에다가 BWCB에서 한번 검색들을 해보시면은 뉴스가 됐건 무슨 블로그가 됐건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조심하시라. 꼭 버는 정보뿐만 아니라 안 당하고 안 터지는 팁도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되고 교수님께서 2023년을 맞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많이 저평가됐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작년에는 뭐 주식 비중 많이 줄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지만은 앞으로 2년 정도는 떨어질 때마다 비중 늘려주십시오.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 23%는 너무 낮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도 주식 투자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어떤 관객분께서 네, 진우 형님 진우 형님, 실제로 뵈니까 음.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너무 잘생기셨대요. 아 부러워요. 저는 이런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맨날 보면 꼰대 뭐 할배 뭐 아니에요. 이제 뭐 야수터나 댕겨라 뭐. 에이. 어디 가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아니 어디 가서 패널로 가면 누가, 이제 누가, 그냥 누가? 당신은 진행이나 해라. 누가? 아 그래서 내가 그래도 올 한해 아니지 올 한해가 아니고 2020년에 저의 소득이라면은 저도 참 존경하는 김영익 교수님에 이어서 저도 진방꿀에 반열에 들어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영익 교수님 보고 자꾸 익방꿀이래. 김영익 교수 반대로 하면 돈 번다고.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꼭 보면은 지가 아니 됐고 워워 한번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시죠. 워워. 네네네. 워워함하고 그러면은 우리 김영익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단지 아쉬운 거는 그겁니다. 밀릴 때마다 비중을 늘려라 하시는 그 말씀인데 아쉬운 거는 비중 늘릴 돈이 없어요. 지금 다 잠겨가지고 그러면 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쿵쿵거리는 장이 있어도 그냥 견디라 이 말씀으로 여기겠습니다. 예. 뭐 내년 초반까지는 한 번 더 어려운 장이 있을 텐데요. 내년 초반까지는 예. 아니, 교수님 그런 말씀하시면 웃지 마세요 좀. 늘 웃으면서 무서운 말씀하셔.
저희 출연자분들의 공통점. 네, 금리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실물 충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물 충격. 예, 예. 우리 그러면 결국 우리 국내에서 무슨 뭐 여기저기 뭐 부도가 났습니다. 소리가 나오고 좀 뭐 그런 뉴스를 좀 더 봐야 됩니까? 생활고에 지친 뭐 가족들이 뭐 동반 극단적 선택 이런 기사가 또 기어이 나와야 됩니까? 그 정도까지 내다보시나요? 뭐 그런 기사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안 되죠. 예. 예, 그런데 뭐 당장 4분기부터 우리 경제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폭이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직 시장에 반영 안 됐다. 예, 그게 나오면 한번 충격을 받고 주식을 이제 싸게 살 기회가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떻든 지금 저는 뭐 아까 내년 코스피 평균이 제가 여러 가지 모델로 합니까 한 2,400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2로 많이 벗어나면 주식 비중 좀 줄였다가 또 밑으로 떨어지면 주식 비중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어려울 때 돈이 없는 게 문제죠. 제가 지난주에 저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강의 갔다 왔는데요. 네. 근데 국민연금은 늘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늘 들어오니까. 그 주식 한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10%가 넘거든요. 그거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떨어지면은 여러분이 이제 월급 받을 때마다 연금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돈이 없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오면은 저는 뭐 작년에는 왜 신용을 쓰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돈을 빌려서 투자할 때도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3 인포맥스 라이브 콘서트긴 하지만 사실은 원데이 투데이 올해 내년만 투자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좀 관객분들을 대표해서 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한국 경제 위기에 트리거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 신호를 포착한다라고 하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우리 경제 심각한 위기라고 뭐 97년 외환위기 같은 그런 심각한 얘기는 아닌데요. 가계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저성장이 굉장히 오래 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들으면 가계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런 정책 수단이 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됐는데 회복 속도도 느리고 저성장이 굉장히 오래 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 강 이사께서도 지금 이 질문에 뭔가 비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뭐 글로벌 기업들이 열심히 불철주야 불의에 충성하고 노예처럼 일해서 월급 받아갖고 전부 은행 갖다 주잖아요. 부동산 담보대출. 경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한국은 여태까지 잘 극복한 게 그렇게 하면서도 꾸역꾸역 살아납니다. 그 뭐 부동산 대출이 뭐 예전에 08년 서프라임처럼 모기처럼 비율 자체가 높으니까 그게 될 거냐? 예, 한국은 구조가 그게 아니고 1대1로 은행하고 담보 주고 받는 사이기 때문에 나 하나 망가진다고 해서 국가 전체로 번지는 컨테이전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 전염이 안 일어나는 거죠. 네, 문제는 제가 보고 있는 건 레버리지를 많이 쓴 기업들이 있습니다. 너무 저금리 이지머니라고 하는 저금리를 많이 썼는데 그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그런데 지금은 아웃스탠딩 하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발행했던 거 차환하는 시기가 이제 돌아옵니다. 23년, 24년.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다 걱정 없어요. 근데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는 그것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또 고금리로 차환 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물건 만들어서 중국하고 유럽하고 미국에 팔아 먹어야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 스스로 내수를 부양하거나 부동산이 좀 물려있다 해서 안 죽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공장만 돌아가면 나라는 멀쩡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국가 근간을 흔들 정도의 부채 비율이나 영업이익률이 떨어져가지고 회사가 휘청이는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외환위기로 번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회복하는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경제가 정책을 쓸 수도 없지 인플레 때문에. 부동산 다 물려있어 소비도 안 되지. 그렇다고 신용카드 만들어주려고 했던 은행들 지금 다 문 닫고 있고 다 자르고 있고 카드 자르고 있고 신용환도 자르고 있으니까 지금 금리를 풀기 시작해도 1년 이상은 걸려야 돈이 다시 나오거든요. 은행 밖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할 게 없다. 돈적인 부분은 기대할 게 없으니 기업체로 보면 돈이 많고 금리가 높으니까 오히려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서
이자 장사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뒤로 숨어야 된다. 그리고 나이브한 생각 갖지 않아야 돼. 진짜 이거는 지수 올라가니까 내 종목을 지금 지수 올라가니까 자기 종목이 막 올라가요. 나는 안 되더라고. 나는 제가 종목을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닥에서 20% 먹었다라고 해서 계좌가 살아나지 않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그래요. 다른 얘기로 바꿔볼게요. 1000개 종목이 있다고 치죠. 2000개 있는데 1000개 중에서 지금 50개가 올라간다고 치죠. 그럼 나머지 950개는 남아 있는 거예요. 지수가 일정 상황에서 2600, 2800에서 가서 왔다 갔다 하면 올라갔던 놈이 내려오고 다시 다른 놈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놈 내려오면 또 다른 놈이 올라가니까 지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순환매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은행 금리 5% 나오고 페드가 펀드 레이트를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0.75bp가 아니라 50bp 올리는 걸 호재로 받아들이고 여기다 돈을 때려 박는다. 그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순진한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옆에서 누가 제가 좀 지저분한 말로 동숭동 비둘기가 되라고 하거든요. 제가 학교를 동숭동에 대학로에서 나왔어요. 주말에 가면 대학생들 술 먹고 다 토해 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그걸 먹는 게 동숭동 비둘기예요? 그렇죠. 비둘기들이 싹 청소합니다. 그럼 애들 토실토실해지거든요.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은요 리세션 오고 다 토하고 까꾸로 뒤집어갖고 욕심 부렸던 사람들 탈탈 털릴 거예요. 경매로 돌아고 증권사들이요 똑똑한 증권사들은 부동산 경매 처리하는 NPL이라는 거 사가지고 그거 잔반 처리하려고 팀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샤프한 거죠. 그런데 어떤 애들은 PF 대출에다가 보증 서갖고 잡은 건 다 까먹고 있어요. 욕심이 있는 사람과 스마트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내 돈을 가지고 어디에 붙을 거냐 생각해 보세요. 6개월이든 1년이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수가 2600, 2800 간다고 하더라도 기다려. 삼성전자 끌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경기가 살아나면 현대차가 가든 뭐가 가든 삼성전자가 6개월 빨리 올라가면 뒤에 TCK라든가 뭐 좋은 기업들, 걔들 소재, 부장, 부품 애들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꼭 안 잡아도 돼요. 네이버 안 잡아도 됩니다. 네이버 매출이 늘어나고 쇼핑이 늘어나면 그 밑에 있는 전자결제 업체들 나중에 뒤따라가서 사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잘 팔리는 소비 컨텀션 딱 보고 있다가 요놈 잘 팔리네, 이거 레깅스 잘 팔리네, 이 회사 사자.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은요 손실을 조금 더 줄여볼까 하는 마음에 자꾸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Fear of missing out처럼 여기서 나만 놔두고 올라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걸로 때려 박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종목을 잘못 고르면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은행에 가셔라. 지수가 간다고 내 계좌가 뭐 같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결국 뭐 종목 장세고 뭐 순환매고 하는데 그래 그 와중에 어느 섹터가 가고 어느 종목이 갈란가 싶어서 아침 7시 라이브부터 해서 라이브 하는 데가 어디 한두 군데요. 도대체가 아침부터 저녁 뭐 한 9시 10시까지 이거 쫓아다니다 뭐 라이브만 쫓아다녀도 반물 시간이 없어. 그래 해봤자 종목 모르겠던데. 본다는 사람 뭐씨 조회수 뭐 1, 2만 보다도 조회수 2, 30만이 낫겠지 싶어서 보면 더 틀리던데. 웃자면 돼 이럴 때. 유튜브를 삭제하세요 그냥 보지 마 그냥. 이게 몰려 소몰이 아시죠? 모으는 거야 지금.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 되게 무서워요. 컴퓨터가 딱 보고 있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 제가 영상을 제 이름을 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루를. 그런데 영상이 첫 뜨름에 박사님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 본좌를 먼저 띄워주는 거죠. 야, 이 알고리즘 무섭습니다. 몰이 당하지 마세요. 트래픽 가서 구글 트래픽 딱 켜놓고 몰이 딱 종목 살려면 그 종목의 트래픽을 가서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트래픽 확 쏟았는데 따라 들어간다. 죽는 거지. 안 트래픽 하시는 검색이 돼요? 트래픽 검색이 돼요? 구글 그래서? 트렌드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하지 마세요. 6개월간 쉬다 오세요. 그래도 돈 덜 까먹고 가서 여행 다니시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게 하고서 많이 빠지고 좀 시장 캄다운돼 먼지 좀 가라앉으면 그때 오시면 됩니다. 유튜브 삭제하세요. 아니 지금 인포맥스 라이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 인포맥스 라이브 콘서트를 오시고 우리 내년에도 잘해보자 하고 있는데 방송이 아니었어요. 어디 이거? 가서 6개월 동안 유튜브였어요. 오지 말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게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여러분을 뵙는 네네네. 교수님 예전에 리서치 센터장 하실 때도
밑에 보면 다양한 또 섹터별로 애널리스트들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 친구들 어떤 식으로 종목 고릅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네, 알려주세요. 저 종목 이야기하니까 저 대신유권 다닐 때 퇴직금을 그 중간정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널리스트들 다 그 회의할 때 나 이 퇴직금 중간정산 받고 전부 주식을 하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하나도 종목을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아니 저 회의 끝나고 나니까 한 친구가 와가지고 센터장님이 이거 한번 사보세요. 그래요? 예. 끝나고 나서 회의 예. 끝나고 나서. 예. 근데 그게 한 10배 올랐어요. 와. 그리고 증권사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팔려고 하면은 또 애널리스트가 자료를 분석자를 내면 그때는 2주 동안 못 팔았어요. 이게 많이 올랐다고 팔려고 그러면 이 친구가 또 자료 내고 또 자료 내고 그래가지고 해서 나오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딱 10배 이익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그런 직장 동료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런 시절이 저는 머지않아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온다는 예. 말씀은. 그만큼 이제 주가가 좋은 종목도 많이 싸져가지고 좋은 종목 잘 고르면은 그런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어제 오늘 너무 춥고 12월 1일이잖아요. 오늘 약속도 너무 많은데 그런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어떤 종목 섹터를 눈여겨보고 어떤 거를 피해야 되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잡는 법, 피하는 법을 알려주신 거니까 그게 더 옳은 방향으로 알려주신 거긴 합니다. 하지만 또 오늘 와주셨잖아요. 오셨으니까 제가 승희 씨를 이렇게 배려놨습니다.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소장님께서. 아 진짜 승희 씨 어쩌겠어요. 승희 씨 정말 참했는데 어쩌겠어요. 이 보면서 제가- 라이브 하다가 완전히 막 아니에요. 전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소장님을 닮아서. 자, 그래서 어떻게 뭘 구체적으로 무엇을 저희가 보면 됩니까, 두 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강 이사 지금. 네. 아니 저 시간이 7분 남은데 7분만 잘 버티면 되겠는데. 이거 좀 더 일찍 도대체 시작했어야 됐는데. 집요하시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네네네네. 아니 그만 고르고 그냥 눈에 띄는 거 얘기해 보사. 이거 뭐 씨 터진다고 뭐라 욕 안 할게. 진짜죠? 예. 일단 지금 1차적인 상승 랠리를 겪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올 건지 안 올 건지 모르겠지만 조정을 주면 들어가고 싶은 게 몇 개 있어요. 일단 얼추 뭐 그렇죠. 우리도 한 200일선 근처 왔으니까 더 조정 받아야지. 예, 지금은 저는 뭐 주식을 지금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2,300선 밑으로 내려와야 살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주식들이 날아가면 안 살 건데 인프라 관련된 장비주들 많이 갔잖아요. 근데 아직도 좀 쌉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관돼서 농기계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전후 복구를 한다. 그럼 뭐 이렇게 건물 빌딩 올려주고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그렇죠. 그 농토밖에 없는 데인데 기껏 해봐야 제 생각에는 그래서 농기계 잔뜩 주고 비료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공서나 뭐 이런 것들 조금 지어주고 그러고 말 것 같습니다. 그 조립식 건물이나 이런 것도 좀 들어가겠죠. 그러면 중장비하고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을 겹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고 네옴시티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유럽도 인프라 후졌지. 미국은 뭐 거의 뭐 지금 인프라 법안 통과됐지. 한국이 부동산 때문에 망가졌는데 이제 네옴시티 간다고 그러지. 그럼 4개 겹쳤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포크레인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야가 이렇게 하는 애들이 대창단조. 이 근육, 예? DY 파워, 예? 그다음에 여기 관절, 흥국, 그다음에 이거 시멘트 공구리 윗방으로 쏴 주는 거 있잖아요. 야 받아 하면서 막 파이프 라인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현대 에버다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트로 딱 잡아가지고 딱 보고 있다. 이렇게 차트 무너졌다. 그럼 21선 뭐 한다. 이제 팍 사놓고 안 되면 손절 라인 딱 잡아갖고 하는데 손절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이익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5G도 미국도 투자해야 됩니다. 브로드밴드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해요. 원래 화웨이가 1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에릭슨, 노키아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이 들어가는 건데 삼성 너 일로 와. 뭐 너 우리 동맹 같이 한번 해볼까? 삼성전자 해봐. 5G 깔자라고 하면 그 밑에 들어가는 것들 광통신만 깔면 광통신, 오이 솔루션 같은 거는 빛하고 전자신호 바꿔주는 거니까 같이 맞아 들어가겠지. PVC 라인 들어가겠지. 그러면서 뭐 거기에 관련된 뭐 여기 인빌딩 장비, 이노와이어, HFR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실적을 제가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댈 곳은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생산 망가졌으니까 B2B 안 된다. 예. 그리고 인프라 이거 정책 뒷바람 받아주는 거. 그러니까 세금 가다가 뭘 급하게 해야 된 거나 이런 거는 사실 금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세금 받아다 하니까. 그런 것들 해야지. 소비 이거는 잘못하면은 미국에서 소비 부러졌다라고 소비 나쁘시는 팍 나와버리면 그냥 다운턴 되고 못 일어날 텐데 그런 것도 좀 어렵다. 그리고 피부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애들이 잘 만듭니다. 그래서 뭐 클래시스부터 시작해서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이런 애들 보면 주가 빠지다가 매출액이 분기별로 탁탁탁탁 증가하는 놈들 딱 보셔가지고 주가 빠질 때 톡 잡아보시면 그래도 큰 손해는 안 볼 것 같다. 저한테 욕은 안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오케이.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보따를 푸셨네요. 그래 이제 저기 보면은 나도 강의사 옆에서 보면은 저 참 컨텐츠 좋은데 왜 보고평 전문가에 그치는가 하면은 용어 선택이 공구리가 뭐요? 콘크리트 공구리 그게 매력이시죠? 네네. 네? 그게 매력. 그게 매력. 매력. 까꾸리 이렇게 까꾸루 꿍꾸리. 그러면 그게 교수님 매력.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워낙에 지금 서학개미 분들 많으신데 이거는 뭐 환율에 대한 교수님 뷰하고도 엮일 것 같습니다만 지금 미국 쪽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2023년 전망? 저 아까 강의사께서 나스닥이 7천 간다고 그러셨네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 미국 주가는 우리 주가는 많이 저평가됐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경제 변수 평가해 보면 미국 주가는 아직도 떨어질 여지가 많거든요. 미국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달러 가치가 이미 정점을 치고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 앞으로 2, 3년간 최소한 한 30% 정도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들한테 가서 그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 MSCI 이거 비중이 따르거든요. 그것보다도 미국 비중 좀 줄이고 아시아 비중을 좀 늘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요. 저는 미국에 대해서는 2000년에서 2009년까지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9%예요. 앞으로 10년은 그 비싼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관객분들께 한마디씩 1분 정도 간단하게 30초에서 1분 이내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 듣고 1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주식 대학교 2학년 때 98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증권맨 너무 멋있어서 우리 교수님 같은 분 이렇게 블링블링한 그거 멋있어서 여의도 왔다가 증권맨 됐습니다. 그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돈 앞에 이게 망가지고 계좌가 망가지고 하니까 이 인간이 디그너티가 없어져요. 어떤 존엄성이 없는 이 아주 그 굉장히 뭐랄까 성격은 성말라지고 막 이러면서 사람 참 볼품없는 인간이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 내년까지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주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전부를 걸고 벼랑 끝 전술로 가지 마시고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수가 왜 박사님께서 미국은 뭐 달러 인덱스 이렇게 한 줄 요약으로 하시지만 당장 내일 미국 올라가면 틀렸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까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하려고 한다는 거는 모든 걸 걸지 않는 거거든요. 행복은 자기가 원하는 것뿐에 가진 거라고 합니다. 이게 100%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200% 내야 행복하거든요. 네. 5%만 되면 많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저는 뭐 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갔습니다만은 외환위기도 겪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얘기 다 겪었죠. 그런데 이럴 때 절대 떠나시면 안 돼요. 시장을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연합인포엑스 방송에 나와서도 왜 3천 시대 주식시장에 그렇게 열렬하게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떠나셔야 되는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금리 많이 올랐지만은 저는 다시 금리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부를 주식시장에서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또 공부하면서 떠나시면 안 되고요. 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공부하시면은 네. 좋은 시절 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마지막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1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순서 수고해주신 김영익 교수님 그리고 이진우 소장님, 강영현 이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